부정선거, 선관위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토론을 해보자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그 사제폭탄 테러까지 얘기를 하고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날 집회에는 갑자기 또 부산의 그 박수영 의원인가요? 올라와서 네. 과에 대해서는 했죠? 전혀 한 줄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있는 영화예요. 우리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면서 전한길 이 강사를 먼저 이렇게 거론한 이유는 다 죽어있던 부정선거를 꺼내들었는데 원래 부정선거로는 원조가 누굽니까? 황교안이하고 민경욱이었잖아요. 예, 저기 사진에 나오듯이 황교안, 민경욱 이 두 사람은 본인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나섰고 그래서 네. 황교안과 민경욱과 그 보수 정치인들이 네. 거의 절연 상태였었어요. 주장해가지고 거의 정치선면 끝났죠. 최근에 다시 부정선거론이 들고 나오면서 저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네. 완전히 뭐 정치선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정 선거론의 실체가 이렇게 그 법적인 그런 판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 선거론자들은 사법부가 장난치고 있다. 그 강사 전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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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토론하자. 네. 다 도망갑니다. 그 지난 명절에 그 MBC에서 손석희 네. 사회를 보고 홍준표랑 그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토론하는 내용 중에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겁겠다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부정선거론 저거요. 네.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보도자료, 설명자료, 언론사에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네, 사이비 종교 부정선거 보수 블랙홀 이란 제목입니다. 사진은 지금 이 사람은 한국사 강의하는 사람이죠. 그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 강의하는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초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이 최근에 부산에서 집회 부정선거론 강조하면서 집회를 했을 때 그때 감흥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뭐 감동 받아서 네. 자기가 이제 사제폭탄으로 뭔가 휩쓸어 보려겠다고 지금 헌법재판소 테러 이야기를 한 건지 뭐 시끄러웠죠 오늘 하루. 그건 뭐 거의 네, 갑툭튀라고 그러죠. 갑툭튀. 전한길이라고 하는 한국사 강사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와서 네. 속된 말로 이제 뽕 맞은 거예요. 그래서 환각 상태에서 이게 이제 대중의 박수와 지지를 얻게 되면 이제 사람이 그 비정상이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무거나 막 던져요. 그리고 부정선거, 선관위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토론을 해보자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그 사제폭탄 테러까지 얘기를 하고 그 부산에서 있었던 그날 집회에는 갑자기 또 부산의 그 박수영 의원인가요? 올라와서 네. 6.25 전쟁을 얘기합니다. 뭐 이따가 제가 그 시빌 워다 지금 내전이다 지금 콜드 시빌 워 이 상태로까지 이들은 획책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정상을 뒤집어 엎어서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온 나라를 지금 혼란으로 몰고 가는데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끼어 들어갔고 네. 지금 뭐 갑자기 부정선거 선관위 이거 하나밖에 이 사람이 내세우는 게 없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면 자꾸 도망갑니다. 저는 솔직히 저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봤고요. 처음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네. 뭐 설민석 이름은 들어봤어도 저 사람 이름 처음 들어봤고 처음에 뭐 말하는거나 이런 것들이 관종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아니 이분 뭐 그 한국사 강사로는 인기가 아주 많은 사람인데 그래요? 그 제가 다음 사진 이게 지난 해 2월 3월 경에 건국 전쟁이라고 이 영화가 나오면서 전 봤습니다. 예. 네, 이때 그 전한길 씨가 이 영화를 보고 되게 이제 감명이 깊었는지 이승만에 대해서 상당한 옹호와 지지, 감동의 이야기를 꺼내다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좀 문매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국사 강의한다는 사람이 역사 의식이 왜 이러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 사람이 아마 좀 모멸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도 그렇죠. 명색이 한국사 예.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제자들도 많이 참여해서 욕을 많이 했단 말이죠. 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모멸감. 네, 모멸감.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1월 19일 개헌 이제 이후 정국을 보다가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들고는 갑자기 이제 급발진하는 바람에 그래서 저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저 그 영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영화 봤는데 네. 일방적으로 다큐 영화인데 일방적으로 이승만의 공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킨 영화예요. 이승만 우상화 예. 과에 대해서는 전혀 한 줄도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 문제가 있는 영화예요. 우리 예. 부정선거론 이야기하면서 전한길 이 강사를 먼저 이렇게 거론한 이유는 지금 박마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이비 종교 같은 이 사람이 막 나서가지고 갑자기 나서서 막 강렬하게 부정선거론을 이야기하니까 앞뒤 정황이라든가 근거 같은 거 따지지 않고 막 열광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열광하는 게 어디로 연결되냐? 윤석열 탄핵 반대로 연결이 바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네. 부정선거 음모를 갑자기 들고 나와요. 그리고 뭐 종교적 신념화 현상으로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패배감에서 나온 하나의 또 이들의 탈출구가 아니겠느냐. 원래 우리나라가 뭐 정치적 성향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뭐 보수와 진보가 거의 팽팽한 것 같지만 보수가 원래 좀 앞섭니다. 그래서 보수가 숫자로 봤을 때 우린 분단 국가고 또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어르신들 반공 교육 받고 보수가 원래 많은 지형인데 그래서 늘 보수가 진보 세력보다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이제 기득권인 거죠. 또 실제로 보수가 기득권을 점하고 있었고 이게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자존심 상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그 당시에 또 윤석열이가 보수를 거의 뭐 200여 명 잡아 넣으면서 그 보수가 괴멸되고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우리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마이너 정치 집단에 우리가 왜 당해야 되나.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보수이지 않았던 뭐 정책 색깔이 뭐 불분명했던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보수의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세웠는데 집권하자마자 경제 폭망하죠. 지지율 폭망하죠. 급기야. 내란을 일으키고 나니까 보수 세력이 이제 완전히 위기의식이 극도로 간 거죠. 거기에서 패배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선거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거는 내부 분열을 방지하려고 하는 의도 하나 하고요. 패배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요. 예, 또 하나는 외부 적대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혐오라든가 주적을 하나 둬야 돼요. 타겟을 둬야 결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내부 분열 방지와 외부 적대를 강화하면서 지지층 결집용 메뉴로 다 죽어있던 부정선거를 끊어들었는데 원래 부정선거로는 원조가 누굽니까? 황교안이하고 민경욱이었잖아요. 저기 사진에 나오듯이 황교안, 민경욱 이 두 사람은 본인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부정선거론을 가지고 나섰고 그래서 황교안과 민경욱과 그 보수 정치인들이 거의 절연 상태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정대는 비판적인 용어로 너 황교안이냐, 너 민경욱이냐 이렇게까지 부정선거로는 거의 다 죽어가는 하나의 다 죽은 황교안이는 총리까지 했었고 민경욱이도 당 대표 비슷한 직함을 했던 걸로 아는데 저 사람들 그 부정선거론 주장해가지고 거의 정치생명 끝났죠. 최근에 다시 부정선거론이 들고 나오면서 저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완전히 뭐 정치생명 그러니까 선동의 수단으로 부정선거를 썼는데 우기는 것도 막무가내로 우길 수는 없으니까 뭐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구를 결국은 법과 원칙보다는 선동과 감정에 의존하는 정치적 도구로 부정선거론을 끌어들였다. 근데 부정선거 음모론이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국가 존립을 흔들어요. 그렇잖아요. 맞죠.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더니 결국은 헌법재판소, 검찰, 언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을 좌파 카르텔이라고 지들이 애써 자기 맞아요. 극우가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 법치, 그다음에 언론까지 자기네들을 그렇게 띄워줬던 조중동마저도 좌파 카르텔의 이제 축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앞뒤 안 맞는 주장이냐 이런 얘기고. 네, 지금 그 채팅창에 say no 이미 나치즘의 시작 같다라는 그렇죠. 이게 참 그 무서운 이야기인데 나치즘은 예를 들어서 아주 뛰어난 그 괴벨스라고 하는 네. 프로파간다 선전술에 능한 괴벨스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소수를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저 극우는 처방은 무엇이냐? 고립하다. 고립시키는 건데 고립을 시키기 전에 저들은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폭력 집단으로 이제 극단으로 치닫는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하는 위험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 선관위에서 무려 선관위 홈페이지 가면요. 팩트 체크가 수십 가지가 돼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신문사도 팩트 체크라고 해서 실제로 저들이 주장하는 4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팩트 체크를 하면. 그리고 선관위에 무려 윤석열 정권 시절에 180여 차례 압수수색이 들어갔잖아요. 각종 고발. 그렇죠. 그 중에서 단 한 건도 드러난 사실이 없고 네. 무려 120여 차례의 고발 고소 사건이 있어서 모두 족족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라고 전부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근데 네. 윤석열이가 내란의 명분으로 명분이 없으니까 실은 결국은 자기 마누라 살리기 위해서 계엄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정선거다, 민주당의 뭐 묻지마, 뭐 탄핵, 예산 발목 잡기. 근데 그건 명분이 약하니까 끄집어낸 게 선관위였단 말이에요. 선관위 부정선거. 맞습니다. 예. 그럼 자기가 검찰총장 시절 말씀드리자면 예. 지금 부정선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부정선거 주장하는 건이 216건이 있었어요. 네. 부정선거 소송은 모두 기각이나 철회, 해킹설, 배우설, 개표 조작설 이거 다 이거 아는 걸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네. 실체죠. 사실은 그 부정 선거론의 실체가 이렇게 그 법적인 그런 판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 선거론자들은 사법부가 장난치고 있다. 민주당과 사법부가 그렇죠. 이제 한패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그리고 있는 앞에 거죠. 남이 의원 말대로 네. 지금 선관위가 그 경기도 뭐 각 강서구까지 조직돼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금 때문에 그분들 뭐 하겠어요? 그분들한테 의뢰하면 바로바로 나온다니까요. 선거 참관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참관인 한번 하시면요. 저 얘기 나올 수가 나올 없습니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준석이가 예. 황교안, 민경호, 그다음에 아까 그 강사 전환길 네네, 전환길. 다 토론하자. 네. 그러니까요. 다 도망갑니다. 그 지난 명절에 그 MBC에서 손석희 네. 사회를 보고 홍준표랑 그 누굽니까 유시민 작가하고 토론하는 내용 중에 부정선거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 한 번이라도 치러본 사람은 이거 이 말 못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국힘에 있는 그 선거 많이 치러봤던 사람들 이 주제 나오면 슬금슬금 빠져요. 아니까 아니 빠지는데. 그다음에 윤석열 대변하는 그 서정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분도 보수 그 측에 속하는 변호사인데 그분도 토론에 나오면 이것저것 다 차치하고 그러면 서 변호사님은 부정선거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요거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웃고 말아요. 그렇죠. 허탈한 웃음 짓고 말아요. 그분 그러니까 예전에 태극기 흔들고 많이 광화문 광장에서 나오셨던 분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나홀로님이 부정선거는 미국 트럼프 따라하는 건가 영향 분명히 받은 것 받았죠.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 가보면 이제 이쪽에 태극기 쪽에서 태극기 모독 쪽에서 스틸 스탑이라고 예. 이렇게 저게 뭔 그게- 뜻인가 하고 예. 나오는 그러니까 게 트럼프가 트럼프 나쁜 쪽이잖아요. 선례를 남긴 건 맞아요. 네. 예. 그 근데 막상 또 이번에 또 반드시 이게 바이든 이기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트럼프의 나쁜 선례에 대해서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재판 끝난 게 중이죠. 끝난 게 예, 아닙니다. 예. 근데 문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예. 예. 문제는 말이죠. 결국은 국민의힘 그 의원들도 결국은 표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선거 전략에서 중도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이미 선거의 ABC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저들이 중도층을 포기하고 저게 극단적인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러면 저들은 지금 하나의 신념은 뭐냐면 요행을 바라는 건데 한 번만 더 버티면 이긴다라고 하는 거가 선거 전략이 아닌 이상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가 9월 뭐냐면 선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내란죄 때문에 네. 최하 무기징역 사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윤석열이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여기서 뭐 변론해봤자 뭐 10년 깎아줘봤자 뭐 얼마 더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60 넘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부정선거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예 어떻게 판세를 한 번에 보수들하고 보수 유튜버들이나 보수들하고 바꿔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몽이죠. 깨몽. 윤석열이도 뭐 물론 저 사법시험 구수해서 검사가 되고 그래도 나름 검찰총장까지 한 자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내란 잘 알고 수배로서 있어요. 예.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으리라는 건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는데 예. 자꾸 지금도 구치소에서 지금 구치소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메시지 자꾸 내면서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서라도 보수층에서 집권을 해서 자기 사면복권 시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하면 할수록 저들은 초조하니까 네. 그 극단적인 이건 정치 도박이다. 네. 하지만 결과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자멸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네. 저들을 극우화되는 저 폭도들은 결국은 극우도 아깝다. 극우다는 표현도 네. 저기는 우리나라 법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체제 폭도들이다. 네. 그래서 저자들은 아마 선거에서 고립화될 것이다. 이따가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왜 이렇게 되고 있나 저희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때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미 지표상으로도 고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 죽었던 부정선거론을 윤석열의 난을 일으키면서 쓸 카드가 없으니까 다 죽은 부정선거 카드를 쓰고 나온 건데 털썩 물었던 국민의힘이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땡깡 예상합니다. 부린다고 봐요. 근데 윤석열이는 저 땡깡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보안이면 뭐니까.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 거기서도 근데 잘못됐다고 또 땡깡 땡깡을 부리더라고요. 부리니까 최근에. 네. 여기 럭키님 이야기대로 극단 폭동 집단들이입니다. 극우 아니죠. 우리가 보수라고 했다가 보수 아니니까 이제 극우라고 했다가 극우도 아닌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극단 폭동 집단이 옹호하고 나서고 액션을 취하니까 네. 그 액션을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고 네. 그 액션으로 이슈를 자꾸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이 사진에서 보듯이 지난 계엄 때 선관위를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가서 저걸 실제로 부정선거의 정황이나 증거를 잡으려고 갔느냐 아니라 조작을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저기 가서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이거 다 맞잖아 부정선거 맞잖아라고 이제 하려고 간 그렇죠. 거잖아요. 그 노상원 제가 우리 방송에서 야매 그 무속인이라고 그랬죠. 네. 노상원 야매라고 그랬는데 노상원이가 지시했던 게 뭡니까? 선관위 직원들 30명 잡아다가 겁주면 그 중에서 한두 놈 해서 선관위 공식 사이트에 우리가 부정선거를 이렇게 숨겨왔습니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띄우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 전부 장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이제 계엄군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자기네들의 이제 그 내란을 계엄의 정당성을 부정선거에서 비롯됐다. 1차 그렇죠. 시나리오는 그걸로 잡았던 네. 거죠. 그렇게 해서 저기서 증거 잡는데 실토를 하게끔 해야 되니까 이제 무시무시하죠. 저런 연장들을 챙겨가서 저기 이제
선관위로 챙겨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 있는 직원들이 불게끔 하는데 그대로 안 불 거니까 저기 뭐 롱로즈, 벤츠, 도라이버 이런 니퍼. 망치, 니퍼. 니퍼는 손톱 그러니까 빼는 고문이죠. 네.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 그다음에 이게 있었잖아요. 네. 저 그다음에 세단기, 작두는 손가락 하나 그냥 잘라질 그러니까 정도인데. 선관위에 저런 연장들을 왜 챙겨갔겠습니까? 부정선거론이 자 맞잖아. 이 사람들이 다 실토하잖아. 이제 이런 정황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보다 저기를 먼저 장악을 그러면서 했던 또 거잖아요. 윤석열이는 그들을 격려하잖아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조금 자제해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봤던 1987 공안이 했던 그 취조와 신문 이제 그 작업을 하려고 저기를 국회보다 먼저 장악을 해서 예, 실제로 저기서 이제 뭘 채취를 한 거죠. 해서 사실 윤석열이 재미 좀 봤어요. 부정선거론 계속 들이대가지고 어떻게 됐건 그거 유튜버들 말도 안 되게 서부지원 난입해가지고 저런 사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론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윤석열 집단이 뭘 하려고 했는지 부정선거론을 실체화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실체가 없으니까 실체화하려고 했는데 고문을 통해서 하려고 했다라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부정선거론 이꼴 저 사진입니다. 부정선거론은 항상 저 사진과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그 실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건 뭐냐면 저들은 결국은 고립돼서 이제 파국으로 이제 멸망의 길로 갈 것인데 그거는 우리 그 깨어 있는 시민들이 늘 선거 때 표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결과는 너무 뻔한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들어가는 우리 사회적 혼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로 우리 경제 지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또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하고 나서 지금 뭐 관세 전쟁으로 글로벌 지금 뭐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제2 내란이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데 잔당들이 도처에 지금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친위구대다다 보니까 그래서 하루 빨리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빨리 들어가서 윤석열이는 6개월 이내에 구속기간이 6개월이니까 네.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올 거고 헌재가 빨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땅땅땅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해서 파면 그 방망이를 빨리 두들겨주고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3월 초, 3월 초. 중. 근데 지금 최상목이가 지금 뒷다리 잡고 있잖아요. 그 최상목이 이자는 내란 수계의 대행이다. 그렇죠. 대통령 뭐 권한 대행하라고 맡겨놨더니 지금 내란 수계 대행을 하면서 웃기는 얘기인데 지금 모피하잖아요. 기재부 출신들. 아니 저는 지난번에 그 저 설날 특집 방송에서 우리가 대선 구도 얘기할 때 기재부 모피아들이 이창용을 주목해라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또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최상목이가 자기 대권을 지금 또 이 친구는 지금 방탄차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상목이 지금 내란 대행 맡고 있는 그 아시잖아요. 그 자기 지금 신난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방탄차 준비해라고. 윤석열이가 박근혜 그 국정농단 수상할 때 최상목이 살려줬잖아요. 최상목이 저거 몇 년 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참 묘하게 자기가 수사했을 때 약점 있는 자들을 살려주고 풀어주고 그 자를 기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신복으로 만드는 그 재주 하나만큼은 또 탁월한데 문제의 최상목이가 바로 박근혜 국정농단 때 윤석열이가 살려줬던 자다. 관료였다. 그 자가 지금 내란 수계에 대응을 하면서 한독수보다 더한 빌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상목이 때문에 헌재가 어제 마은혁 그 재판관 어제 원래는 이제 심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리려고 했는데 결국 10일로 또 연기했잖아요. 자꾸 지금 헌재 그 탄핵 그 심판의 시기가 자꾸 딜레이 되는데 빌런 최대 빌런은 바로
최상목이다. 최상목이는 어차피 자기는 도 아니면 뭐다. 지금 내란 특검도 번번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윤석열 다음으로 신기록을 세웠잖아요. 7번에 걸친 거부권 네, 신기록을 네. 세웠는데 윤석열이가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네. 그렇죠. 아주 최상목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윤석열이가 예언했던 것 같은데 예. 최상목이가 계속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최상목이가 범인이기 때문이다. 이거 아니면 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윤석열이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부정선거잖아요. 근데 그런 자가 원조지, 부정선거, 원조. 예, 원조 부정선거하는 자가 부정선거라고 다 지 계속 같은 줄 시비를 알고. 걸고 있는 거는 블랙 코미디예요. 블랙 다 코미디. 자기처럼 된 줄 자기처럼. 아는 것 같아. 이게 이 저기 아까 우리 대화 중에 팡마님이 언론의 죄가 정말 큽니다. 예, 그래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무겁겠다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부정선거론 저거요. 네. 선관위에서 여러 차례 보도자료, 설명자료, 언론사에 많이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안 내고요. 그다음에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런 정신 나간 자들의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묻지마 주장을 언론이 그대로 네. 따옴표 쳐서 보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실이 뭔지를 보도해야 되는데 저자들이 얘기하면 윤석열 변호인 측이 얘기하면 이건 그야말로 다 거짓 주장인데 이거를 언론들이 신문사가 그대로 그냥 인용 보도를 해줍니다. 따옴표를 치면서 본인도 기득권이라고 편성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맞습니다. 네. 노이즈죠. 네, 저는 그래서 이 우리는 같은 기득권이다, 같은 그 오피니언 리더다, 지도 세력이다. 여기서 그 일반인인 저도 분노하는데 사람들 참 우리 세 사람 속상할 마음을 뭐 헤아릴 수 없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솔직히 오늘 어떤 또 보수 언론에서는 사설에 그 만약 그 관련 연기 건과 관련해서 그 틈을 또 삐집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매섭게 삐집고 들어오는데 그 매서움이 이런 식입니다. 보라 자충수를 뒀다. 결국은 민주당과 사법부 그다음에 헌재까지 한 통속이 돼서 움직이다 보니 삐거덕거리고 네. 이 삐거덕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그 틈을 또 다시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논리 확장을 어떤 식까지 하냐 그러면 예전에 화염병 던지던 그 아웃사이더들이 이제 사법부를 장악했다. 넥타이를 메고. 그 좌파 카르텔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까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논리가 이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태극기 부대들의 그 무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봐, 이 헌재 지금 마탱이 갔으니 사제 폭탄 이하에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언론에서 이 폭도들의 그 양식을 자꾸 만들어 주는 이 양상이 이 지금 탄핵 정국에 계속 그게 재생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론과 지금 함께. 사안을 하나 놓고 보자고요. 팩트 자체 윤석열이가 12월 3일 날 계엄군 동원해서 국회 난입하고 선관위 점거 시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게 팩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느 날 언론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 느닷없이 윤석열 내란 이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언론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요. 프레임인데 이거 제일 잘하는 게 조선일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왜 내란이 일어났으며 이 내란죄 수사는 어떻게 됐으며 여기에 혹시 연관된 그 검찰의 수사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 파헤쳐야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왜 이재명이 나와요? 왜 거기서 이재명이 나오는 거죠? 아니 왜 나와요?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뜬금없는 국회- 이재명, 중국 중국.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저희 여론을
그 호도하는 거예요. 예. 네. 저스티스 가드님이 홍장원 형제 출석 때문에 생방에 많이 안 오셨나 보군요. 지금 출석하고 그렇죠. 있는 출석하고 모양입니다. 네. 예. 지금 요즘 극우 스탠스가 너무 역겨우면서도 한심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탠스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이건 정말 그 해석을 아주 오랫동안 이 해석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사회학자들은 이걸 좀 분석하기 바쁘고 사회 심리학자들 뭐 왜 대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계속 그 벌어지고 있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우와 손잡은 국힘의 유일한 생존 전략인데 지들 그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얻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이자들은 이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되고 내란 옹호당, 내란 동조당, 그다음에 구속되어 있는 내란 수계를 찾아가서 투권이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 나경원이하고 그러고서 내란 수계범의 대변인 역할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방송에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이석기 진보당 위원정당으로 해서 정당 해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 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진보당은 그야말로 그 아무런 죄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국힘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저거는 위헌을 넘어서 내란 정당이거든요. 저거는 정당 해산 심판으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 지들이 살자라고 지금 부정선거론 극우 유튜버들 동원해서 뭐 폭동과 그 폭력 집회를 유도하면서 버티기 작전으로 가고 있지만 이거 금방 끝납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언론이 자꾸 중립 보도라 하는데 이제 뭐 YTN이나 KBS 그 요즘 잘하잖아요. 똑같은 비중으로 해서 이쪽 이야기만큼 이쪽 이야기만큼 부정선거론 갖고 나오면 이쪽 이야기만큼 이쪽. 자, 근데 이 탁 잘 집어주셨네요, 박마님이. 언론은 자꾸 중립 보도하라는데 일본이 침범해도 중립 지킨다고 일본 의견도 실어줄 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도가 분명히 잘못된, 아까도 이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부정선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할 수 있을 만큼은 다 했거든요. 고발하면 해야죠. 당연히 하죠. 그리고 나온 게 있어야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그 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승만 시대도 아니고 이승만 이승만이야 부정선거에서 물러난 사람이고 박정희 때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가능할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널리즘의 기본에서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거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일부 기자들이 잘못 배운 거고요. 저도 뭐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저널리즘 가르치고 뭐 이렇게 언론학을 가르쳤지만 기계적 중립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기계적 중립이라는 건 속기사지 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팩트가 있다라면 팩트를 오염시키면 안 되고요. 팩트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팩트 너머에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요. 어떻게든지 기계적 중립을 벗어나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진정한 저널리즘이죠. 어떻게 기계적 중립이 될 수 있습니까? 속기사가 아닌 이상이야. 지금 KBS하고 YTN이 너무 기계적으로 잘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뭐 그 재밌는 게 하나 네. 있는데 2017년에 김어준이가 자기 그 영화를 제작 하나 했는데 더 플랜이라고. 예. 저 그 내용에 영화 보면- 봤어요. 예. 그 내용에 보면 2012년 18대 대선이 조작됐다고 주장해요. 예. 저 그 영화 봤어요. 그 그 K값이라고 그런 걸 그래갖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제 의혹을 제기했다. 예. 그럼 그 의혹 제기에 사람들이 붙잖아요. 관심을 끌잖아요. 의혹 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의혹 제기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의혹 제기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죠. 그게 그래서 이제 세력이 확산돼야 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는 의혹 제기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뒤에 사진 띄워놓고 있는 부정선거론은 저 사진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창하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뭘 하려고 했는지가 드러났잖아요. 다 까발려졌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홍장원 씨 지금 나와서 지금 헌재에서 재판에 그 네. 증인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파기되는데 아까 그 들어가기 전에 뭐 인터뷰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한참 보고 나왔는데 네. 뭐 홍장원 씨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 진술 때와 동일하게 진술하겠다. 자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웃긴 게 그래야죠. 사전 투표에 조작이 있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의 그 당시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사전 투표 독려를 하고 있어요. 지들이 사전 투표 조작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도 사전 투표 2차례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김어준의 더 플랜, 그 더 키값 플랜, 예. 그 이후로 좀 달라진 건 뭐냐면 지금 전자개표가 아닙니다. 100% 수개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갖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말할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게 그러니까요. 부추기니까 실제로 그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자꾸, 예, 네. 투표지가 특수 투표용지라서 용지라서 접었다가 펴도 표가 안 난다. 그런 종이 있으면요. 아 그리고 대박인 게 있습니다. 중국 해킹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그 개표 시스템에 해킹을 했다. 근데 이거 사실은 그 돈 세는 기계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두루룩 개수기? 개수기. 개수기에 이제 어떻게 해킹을 할 수 있는지 그 대단한 그 상상력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우스운 일인데. 그다음에 국정원장이 윤석열한테 보고했을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보고한 적이 없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네. 참, 나 이거 그러니까요. 이걸 갖고서 저희가 방송에서 부정선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 언제 자체가 한번 부정선거론자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꼭 좀 나눠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저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뻔할 것 같아요. 논리 없고 그냥 그래도 없지만 궁금해요. 부릴 것 같아요. 궁금해요. 예, 우리 예. 언제 한번 광화문에 예. 저 태극기 쪽 가가지고 한번 이야기. 아니 그러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너 중국인이지 이럴 것 같아. 아니 많이 들었어요. 집회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봐요. 특히 선배랑 같이 서 있으면 그러니까 맞아요. 보잖아요. 예. 그때 언제 한번 당할 뻔도 했는데. 예, 옆에서 어떤 애가 선배 뭐 양복 입고 와가지고 빨갱이네 막 이런 코트 거 입고 하더라고요. 빨갱이.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